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절친한 친구랑 같이 그런 불륜을 저지른 걸 목격을 했어요. 본인 마누라가 사장님 친구랑 그 의심을 가지고 CCTV를 달아봤는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집에다 불러들이고. 제가 같이 자는 방의 침대에서 저 같으면은 둘 다 죽이고 싶을 것 같아. 그나마 사장님이 약간 바보인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 성격이 욱하는 사람 같은 게 살인 날 일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살이시죠? 지금 46입니다. 성씨가 뭐지? 정씨입니다. 아주 괴롭다. 마음이. 사장님은 원래 사주팔자 자체에 인간의 중단수도 되게 많고 배신수가 있는 사주를 좀 갖고 있어요. 자, 중단수라는 건 뭐냐면은 가다가 내가 도중에 잘 나가도 잠깐 중단수라는 건 자꾸 중간에 끊겨. 누구나 살면서 우리가 사람 너무 의심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믿어도 안 되잖아요. 왜냐? 좋은 일도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나쁜 일도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은 사람을 믿으면 안 돼. 본인은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절친한 친구랑 같이 그런 불륜을 저지른 걸 목격을 했어요. 본인 마누라가 사장님 친구랑 그 의심을 가지고 CCTV를 달아봤는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집에다 불러들이고. 제가 같이 자는 방의 침대에서 저 같으면은 둘 다 죽이고 싶을 것 같아. 그게 친구라서 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있긴 있었는데 나만 살아줘주면 이게 깨끗해질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바보예요. 나 어이가 없네. 어떻게 평화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최선의 선택이 어떤 건지 한번. 어떤 무당이 일개 무당이 사장님의 인생을 좌우질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 상황은 아니죠. 근데 어찌됐든 사장님이 너무 답답하고 내가 혼자 답이 없고 이래서 이제 사연을 신청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건데 참 마음 아픈 사연이에요. 어이가 없고 우리가 뭐 바람 피우는 거는 딴짓을 하는 건 많아요. 엄청 많죠. 따지고 보면 사장님을 보면 제가 갑갑하긴 한데 사장님 마음이 그럴지언정인데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해서 이런 사람의 마음을 평생 가지고 고치기는 어려운데 자,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점사를 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그 갸륵한 마음으로다가 이해할지는 몰라도 나중에 살면서 와이프가 자, 어떤 행동을 해도 이해가 감당 힘들어요. 첫째, 다 의심 속에 있어서 그것이 힘들 뿐더러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할 것 같아. 분명히. 모든 거는 그 포커스가 걸로 맞춰져 있어. 또 걸로 갔나? 또 우리 와이프는 바람을 피웠나? 이래서 일단 안 돼요. 자, 두 번째, 친구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앞으로 용서되는 거 나한테 보이지도 않고. 그나마 사장님이 약간 바보인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 성격이 욱하는 사람 같은 이게 살인 날 일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정리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사장님이 와이프랑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갈 때 사장님이 향후가 보이지가 않아요. 냉정한 말씀이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 해서 사장님이 100% 정리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 접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사장님 재산이 궁금하네. 사실 그런 부분도 그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재산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네. 너무 괘씸해서 주기가 싫고요. 그건 그렇겠죠. 그 마음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제가 다 갖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글쎄요. 법적 루트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제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100%는 사장님이 10대 1로 10대 0으로 뭐 일전도 안 주고는 안 되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 한 7대 3 정도? 5대 5는 아닌 것 같고 한 7대 3 정도 30% 정도의 지분은 와이프가 그래도 생길 것 같아요. 자기도 또 뭐 서면 자료를 낼 것 같고 뭐 가정생활에서 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뭐 어땠었다. 재산만은 지키고 싶어요, 진짜. 그 마음은 내가 다 알겠어요. 알고 때려 죽이고 싶고 화가 나고 마음대로 안 되고 가슴에서 우라같이 밀고
돈을 주자니까 더더욱 화딱지가 나고 누구 전해라. 이 마음은 내가 다 알겠어요. 알아. 근데 어차피 일은 빚어졌고 제가 바운데우 하면은 누구 때문에 희생했던 인생은 죽어도 원망을 해. 우리 아빠는 평생 우리 등을 치우다가 돌아가셨는데 죽어서도 왜 나한테 얹혀서 하늘 풀어달라 하지? 이게 사람이야. 정말 딸이 결혼도 안 하고 희생을 집안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자매들을 위해서. 자기가 나이 먹고 갱년기가 오는 시대가 오니까 시절이 오니까 인생이 너무 험한 거야. 아버지가 가셨거든. 평생 아버지가 고생을 하다 갔는데 그 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를 평생 매일과 같이 원망을 해. 그 아버지를 원망을 하는 시간이 너무 커서 우울증이 왔어. 사장님이 딱 그 짝이야. 이해가 가요 내 말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사장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내 답은 오늘 이렇게 드릴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조금 고립된 생각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 어차피 당신 와이프나 그 친구나 잘 될 일이 없거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하늘에서 그만한 대가가 나갈 거니까 우리 사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 물론 내 팔자를 돌이켜보면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당사자인데.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이미 아닌 거는 내 마음속에서 비워내야 새 인연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물도 어떻게 비워내야 다른 것이 내 그 물을 다른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잖아. 조금 비워내고 어차피 사장님이 어떤 거를 선택을 안 해도 그분들은 그냥 떨어질 거라고. 잘 될 일이고 나락으로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새 인연을 담아서 새 그릇에다가 새 인연을 담아서 하면 좋겠어요. 이건 애들 알아요? 애들한테도 아직 얘기 못했고 저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 얘기는 뭐라고 할까 마누라를 감춰준다 하기보다는 애들한테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과연 우리 엄마가 하필이면 그 아빠의 그 절친이었던 그 남자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단 여기서 와이프가 만약에 자기 입으로 애들한테 잘 자란 애들한테 만약 헛소리를 한다. 쓸데없는 인간부터 되지 말아라. 뭐 마음 착한 거하고 바보는 종이장 한 장 차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절대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왔다 가는 걸음도 벚걸음이 됐으면 좋겠고 어차피 사연을 신청해서 오긴 했지만 사장님 다녀가시는 걸음이 법당에는 다 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녀가시는 걸음이 벚걸음이 됐으면 좋겠고 업걸음이 됐으면 좋겠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용기를 잃지 말아요. 사장님은 보면은 그래도 자식 복은 있어서 얼굴에 기가 잘잘 흐르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인생 뭐 어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좋은 기운 많이 얻어가서 현명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하다가 도중에 뭔가 또 답답하게 뭐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답답하다 그러면 뭐 전화를 주셔도 되고 한번 여쭤봐도 되고 오늘 말이 제 얘기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